와, 어느덧 얘도 마지막 단어입니다. 통계적 추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까지 되면 마무리 되겠죠? 삼시사 가져오세요. 알았죠? 그리고 뭘 수업 시간에 뭘 더 할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룹반에서 사용하는 프린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걔도 기출 문제인 거라 좀 모아놨더라고, 기출 문제들을. 근데 그걸 내가 쓸지 안 쓸지는 우리 거 교재 끝난 다음에 판단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삼시사 일단 좀 가고, 일단 2월 달까지 최대한 뭔가를 마무리해 봅시다. 기억은 나냐? 기억은 나? 통계 추정 기억은 나나요? 혹시 이런 표현들 기억나나요? 모평균? 단어들이 문제잖아, 단어들이 문제잖아, 단어. 아니, 단어라는 표현이 맞나? 용어가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영어들만 보고 너희들이 용어에 대한 게 생각이 나면 조금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우선은 모평균이 있고, 모평균이 있고, 그치, 모평균이 있고, 모집단의 평균이죠. 그 다음에 표본 하나의 평균. 그치, 우리가 표본 하나의 평균. 그리고 보통 이제 표본 평균 하나를 X바 이렇게 놓죠. 표본 평균 X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그 다음에 그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EX바 이렇게 하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뜻인 거지.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모평균을 M민을 쓰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이 같다라고 하죠. 표본 하나의 평균과 모평균을 같다고 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한 요 정도.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에서 EX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 하나의 평균을 갖다 표본 평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분산이라는 단어가 있지. 모분산 보통 뭐 쓰냐? 시그마의 제곱? 자,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N개를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분산을 매기는 거야. 알았지? 이때 표본 분산 구할 때 혹시 특징 중에 하나 알고 있냐? 표본 분산 구할 때 표본 분산 구할 때 혹시 n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 알아? n 대신에 n-1로 나눠야 되는데, 얘네들의 개수가 표본을 뽑았으니까 n개를 뽑았을 거 아니야, 그치? 이때 우리가 보통 뭘로 나누지? 표본을 구하려고 하면, 분산을 구하려고 하면 n으로 나눠야 되지. 평균 구할 때도 n으로 나눠야 되고. 그런데 표본 구할 때만, 분산 구할 때만 n-1로 나눠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게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대. 그게 더 정확하다, 뭐 이딴 식인 것 같아. 그래서 n으로 안 나누고 n-1로 나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으면 메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는 게 뭐야? 이 표본 평균의 분산. 용어들만 조금 조심해. 표본 평균의 분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VX바 이렇게 하죠. VX바. 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쟤하고 연결돼 있죠. 모분산하고 할 때, 이때 모평균하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 표본 평균의 분산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계속 보는 거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 맞죠? 루트 n분의 시그마란 말이 엄청 익숙해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엄청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그걸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보죠. 그래서 용어 정도 딱 이것만 알면 웬만하면 다 뭐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했던 말들인데, 용어를 아직도 헷갈려 하면 안 돼. 단어를. 그래서 요 말은 알고 계시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당연히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런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크면 우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버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못 풀어서 그래. 정규분포를 안 따르면 어떻게 풀어?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만 풀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다 정규분포 따르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다 이용해서 구한다. 이런 정도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평균은 어차피 모평균이나 EX바나 똑같은데 모분산하고 이 표본 평균의 분산 VX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로 VX바를 다룰 거다 이 말이야. VX바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쩌다 보면 살짝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조금 틀리겠지.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표준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얘는 뭐냐? 표준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모집단의 표준편차인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지. 근데 그게 얼마냐면 표면의 크기가 36이야. 이미 추출해 구한 x바일 때 시그마 x바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쵸?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 되죠. 루트 n이 얼마야? 6분의 시그마 12 2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정확하게 알면 뭐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왜 나만 춥냐? 춥냐? 추워? 아씨 왜 춥지? 잠깐만 조교를 누구로 하지? 네가 지우 선배를 한다고? 안 되겠다. 태영이 불러야 돼. 안 된다니까요. 진짜. 언니 놀지? 아니 언니 바빠요. 진짜. 너희들은 그래서 이제 뭔 일 있으면 서영이 뭐예요? 이렇게 태영이한테 말하면 돼. 자, 1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아니 진짜 조교가 구하기 힘든 게 확통을 해야 돼. 근데 이과 애들 중에 확통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 현재 이거 아니지? 아, 안 돼. 현재는 오면 너랑 놀 거 아니야. 저랑요? 저 현재가 피해가요. 아, 그래?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번입니다. 모평균과 표본평균에서 이제 확률 구하는 건데요. 뭐 개념은 앞에서 끝난 거야. 알았죠? 정규분포 따른다.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끝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게 고민해야 돼. 자, 봐봐. 이 고민해야 되는 것 좀 봅시다. 우리가 내신 대비하고 이게 가장 최근 거라서 진짜 못하진 않을 건데. 아니면 잘하나? 설명 안 해도 되나? 보시죠. 여기 보면 주머니 속에 1의 숫자가 적혀있는 하나, 2, 셋 이렇게 5개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 공의 한 개를 꺼내서 다시 확인해서 다시 넣는 거야. 복원 추출이야. 다시 넣는데 알았지? 복원 추출이면 확률이 변하지 않아. 자, 이와 같은 시행을 2번 반복할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을 x바라 하자. 이거 다 구하려고 하면 힘들어. 알았죠? 이게 x바라는 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야? 2번 꺼내서 내가 할 때 평균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평균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하고 2하고 3의 개수가 달라. 그럼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x바가 나한테는 뭐가 되는 거냐면 확률 분포표에서의 x바가 실제로는 x바가 필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1하고 1을 꺼내면 2가 돼. 2부터 시작하는 거야. 1, 2를 꺼내니까 2부터 시작하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1, 2도 꺼낼 수 있고 1, 3도 꺼낼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 1도 꺼낼 수 있고 3, 1도 꺼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확률을 우리가 고민해 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거 다 해줘야 돼. 뭔 말이냐? 이렇게 1, 2, 3 어떻게? 1, 2, 3 1, 2, 3 이렇게. 그리고 내가 평균을 구하는 거야. 얘 얼마냐면 1이야. 얘 얼마냐면 2분의 3이야. 그 다음에 얘 얼마냐면 2야. 그 다음에 얘 얼마냐면 2분의 3이야. 그 다음에 얼마냐면 2가 되고 얘가 2분의 5가 돼.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3이 되는 거야. 그럼 나의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건 1, 2분의 3, 2가 있으니까 2, 2분의 5, 3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개수가 같고 확률이 같으면 그냥 개수만 세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 2분의 3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
1과 2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확률이 달라. 얘를 만들어내기 위한 확률이 다르다고. 무슨 말이야? 1은 확률이 얼마야? 1은 x는 1은 얼마가 되냐면 1이야. x는 2는 얼마 2는 얼마가 되냐면 총 공이 몇 개 있는 거냐? 8개 있는 건가? 8분의 2. 그 다음에 x는 3은 얼마가 되냐면 8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률이 달라. 지들 뽑아내는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2분의 3이 나온다? 그럼 잠깐만. 이런 거야. 이 말이야. 내가 여기다 세울 거 아니야. x바 한 다음에 1. 그 다음에 2분의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분의 5.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고 px바 x. px바 x 이렇게 확률이 되는데 내가 1을 꺼낼 확률이야.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중에 1, 9분의 1 이렇게 됐다고. 그때는 언제냐면 확률이 같을 때. 1이 나오는 확률과 1이 나오는 확률이 같아서 그냥 걔를 뽑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1, 2, 3을 뽑을 확률이 다 같으면 전체 개수분의 개 해도 상관없었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1의 눈이 나올 확률과 2의 눈이 나올 확률이 같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확률이 달라. 1의 값이 나올 확률과 2의 값이 나올 확률이 다르단 말이야. 그럼 내가 걔를 고려해 줘야 되는 거야. 만들 때.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이야 라고 하면 이건 뭐냐? 1과 2를 뽑아야 되는 거야. 내가 1과 2를 뽑아야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면 여기 틀렸는데 8분의 1이죠. 확률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면 1이 나오고 1이 나와야 되니까 8분의 1이 되면서 64분의 1이 되는 거야. 확률 확 줄어들어 버리지. 1 나오고 또 1 나와야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건 아닌데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만약 2분의 3이 나올 거야 라고 하면 너희 어떻게 해야 되는가? 2분의 3이라고 하는 게 1 나오고 2 나오거나 2 나오고 1 나오면 된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럼 1 나올 확률은 얼마야? 8분의 1이고 2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8분의 2가 되는 거야. 더하기 8분의 2 곱하기 8분의 1 되니까 64분의 2에다 64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64분의 4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인데 2가 나오려면 지금 어떻게 하면 되냐면 1,3 있고요. 2,2 있고요. 3,1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이고 3이 나올 확률은 8분의 5가 되니까 64분의 5가 되죠. 이 녀석은 2가 나오니까 8분의 2 곱하기 8분의 2가 돼서 64분의 4가 됩니다. 3,1은 8분의 5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64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 다 더하면 14가 되죠. 그래서 64분의 14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해 줘야 된다는 뜻이야. 지금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가중을 둔다고 해.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가중을 두는 거야. 많이 나오는 애한테 가점을 주는 거고 적게 나오는 애한테 가점을 주지 않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됐냐면 px바가 2인 것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야. px바가 2인 것만 구하면 돼. 그러면 야 나중에 나처럼 이렇게 표를 다 그려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러면 문제 너무 길어지잖아. 시간이. 맞죠? 그럼 나중에 너희는 누구만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걸 다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치고 얘만 하는 거야. 얘만. 알았죠? px바가 2야. px바가 2야. 그러면 표본 평균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가 나와야 돼. 그럼 2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가 나와야 되니까 2하고 3을 뽑으면 2가 나오고 2하고 2를 뽑으면 2가 나오고 3하고 1을 뽑으면 2가 나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 문제 풀 때는 얘는 8분의 1이고 얘 3이 나오려면 얼마 해야 돼? 8분의 5가 되고 더하기 8분의 2가 되고 8분의 2가 되고 더하기 8분의 5가 되고 8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끝내주면 된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지? 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가중을 두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전체 표를 만들어 준 거고 실제로는 저 노란색만 있어도 답은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요 정도. 이 문제는 잘 하셔야 됩니다. 뭐 꼭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걸 떠나서 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 통계를 배우는 첫 번째 거야 이게. 왜냐면 표본을 뽑아서 걔네들의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의미상도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일 쉬운 거. 됐죠? 정리 좀 할까요? 야, 너 이 시험 볼 때 학년 섞어서 보지? 섞어서 안 보냐? 학교 시험 볼 때. 그냥 봐? 1학년, 2학년, 2학년끼리? 아, 그럼 언제 섞어서 봤대? 중학교 때는 섞어서 봤냐? 안 그랬냐? 아, 그것도 요령이구나. 귀찮아서. 아, 한 번. 그치. 그러면 인력 낭비가 장난 아닐 거야. 이렇게, 여기 2학년, 여기 1학년, 이렇게 컨닝 못하게. 아 근데 되게 웃겼어요. 그치. 그럼 이제 막, 갑자기 막 와다다다 하면서 올라가요. 어. 그래서 요즘 안 하는 것 같긴 했었어. 그치. 그 이야기 안 했거든. 근데 엄청 번거로울 것 같은데? 선생들 멍청하면 못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유형 몇 개냐? 자, 3번입니다. 자,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딱 나왔잖아. 이 표가 나왔잖아. 정규 분포 표가 나왔단 말이야.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나왔어. 자, 다시 생각해. 뭐라고? 문제를 딱 읽었는데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단 말이야. 발음 맞냐?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어. 그래서 이 표가 나와 있으면 나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걸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표준화를 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어디에서 이놈의 정규 분포가 m 시그마의 제곱이고 그냥 x야 라고 하면 당연히 표준화하는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 거지? 루트 n분의 미쳤나봐.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죠. 이게 표준화 과정이잖아. 그치? 표준화할 때 z로 바꿀 때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야. m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그랬었죠? 자, 그런데 요게 x바야. 그래서 n이 어떻게 되냐면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 거야. 그쵸? 표본 평균에서 사용하는 정규분포야.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얘를 표준화하면 누가 바뀌어? 얘가 바뀐다고.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x바는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모평균하고 같진 않아. 알았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은 거야. EX바가 M하고 동일한 거고, 그치? 그냥 X바는 표본 하나의 평균인데, 그게 모평균하고 같을 리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같을 수도 있지. 근데 거의 같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서, 요거,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6번입니다. 1년 동안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는 평균이 14이고 표준 편차가 3.2입니다. 지워도 되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는 평균이 14이고 표준 편차가 3.2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14이고 3.2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표준 편차가.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해? X라고 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이미 추출해서 얼마를 뽑았냐면 256명을 뽑았으니까 나의 X바는 뭐가 되는 거냐면 14에다가 256이 뭐의 제곱이더라? 16분의 3.2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이야. 이거 얼마냐? 내가 못하는 건가? 쉬운데? 5분의 1. 5분의 1이지. 0.2. 0.2. 맞아요? 0.2의 제곱. 0.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내가 야 이거 구했는데 뭘 구했는데 얘 구했잖아 지금. 뭐야 0.2에 저거 어떻게 적어야 돼? 0.2에 저거. 야 이거 이미 내가 표준화 해가지고 표준편차 구한 거거든. 뭐야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이미 구한 거거든. 250명 n 넣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또 루트 n 또 하면 안 돼. 알았지? 이미 내가 뭐 한 거야? 구한 거야. 구한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구한 거라고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그치? 그래서 표준화할 때 그냥 이걸로 표준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문제 뭐라고 돼 있어? 이때 표본 평균이 x바가 얼마? 13.7에서 얼마? 14.2 이하야?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p 어떻게 바꿔? z로 바꾸면 얼마? 0.2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x바 마이너스 m 13.7 빼기 14가 되죠.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0.2분의 14.2 빼기 14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한 1.5개월 전에. 야, 오래되지도 않았어. 2개월 됐나? 2개월도 안 지나지 않았어? 1.5개월이 맞지 않아? 우리 이거 시험 본 데가. 확통 시험 볼 때 12월 10일인가 근처였잖아. 와, 너무 오래됐냐? 자, 넘어가겠습니다. 미지수 이제 구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기 주어진 식들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유형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월 달에 성빈이 다시 오라고 그럴까? 아, 성빈이 근데 확통이 안 되는데. 아, 확통이 문제네. 확통 그냥 니들이 할래? 어때? 조교 하나 너희들끼리 뽑아가지고. 시급 봤더니 만 원. 아니, 6시부터 7시까지 누가 봐줘야 될 거 아니야. 1시간? 너는 안 오잖아.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제과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 한 상자의 무게 평균이, 무게는 평균이 얼마냐면 104g이고 표준 편차가 4를 따른대. 그냥 한 상자 아무거나 골랐더니 저런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x야. n 얼마냐면 104, 4의 제곱 이렇게 따른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과자 중에서 4상자의 무게의 표본 평균이 이거 어려운데. 표본 평균이 얼마야? Ag 이상이고 106g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에서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됐냐면 0.5328이 나온 거야. 야, 잠깐 봐봐. 이게 딱 정립을 해야 되던데. 참 안 돼. 나 봐봐, 여기. 야, 이거 어떻게 푸냐? 임의로 4개를 내가 뽑은 거거든. 4개로 뽑은 거의 표본 평균이 저거야. 그러면 내가 4개를 뽑았겠죠? x바가 있겠죠? 그럼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4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 아마 이거지 않을까? 맞나? 임의로 상자 4개의 표본 평균이 Ag 이상이고 네, 이거 아니야, 이거? 잠깐. 내가 다른 문제하고 헷갈리나? 그냥 막 풀면 되냐? 뭔데? 아닌가? 그냥 풀면 되나? 이거 그냥 풀면 되나 본데? 이게 아닌가 봐. 내가 지금 생각을 너무 깊게 했나 봐. 그쵸? 그냥 x바를 구하면 되나 본데? n 이렇게 104 4로 나누니까 얼마야? 16 4로 나누면 2의 제곱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나서 P 뭐야? 아, 내가 너무 다른 생각했나? Ag 이상이고 얼마냐면 106 이하거든. 그 녀석이 얼마냐면 0.5328이래. 0.5328이야. 아, 5328은 뭐하고 관련 있어? 5328은? 자, 5328. 5328이 뭐야? 요거? 요거? 이거 두 개 더한 거. 5328. 그럼 결국은 이 0.5328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평균이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얼마냐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0.5여야 돼. 그래야 이 사이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근데 오른쪽은 잘 봐봐. 여기가 이미 104니까 여기가 이미 106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1이지 이미 오른쪽은. 아 1인 거 알아? 저긴 104고 여기는 표준 편차가 2고 얘는 106이야. 두 칸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딱 1인 거지. 아 선생님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모르는데 그럼 표준화 해야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시그마분의 2분의 저거 A 빼기 104가 Z로 바뀌고 2분의 106 빼기 104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1이 되죠. 1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0.5가 돼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마이너스 0.5. 네, 내가 너무 어려운 거로 생각했나 봐요. 이 정도. 괜찮니? 이 정도 괜찮니? 이 정도.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본데? 다른 건가? 보다요. 자, 봅시다. 졸지 말고 보자. 자, 그 다음에 야, 너무 없는데? 너 책도 사왔냐? 아니다. 오늘 책을 끝내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버리고 가면 되는 거지? 자, 유형 5번입니다. 두 표본 평균입니다. 두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이 두 개 있다라는 소린 거죠. X하고 Y가 두 개 있는 건데 그 녀석들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가 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은 1000개씩 상자에 넣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16개의 제품을 무게 표본 평균이 12.7이고 이상이면 그 상자를 우리는 정상 판정이고 12.7 미만이면 우리는 할인 판매. A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 16이고 표준 편차 6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B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 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할 때 A 상자가 판매될 확률이 B 상자가 말이 너무 어려워. 야, 말 정리해봐. 자, 16개의 제품의 무게 표본 평균이 12.7이면 16개 뽑을 거야, 내가. 판매한다고 한다. A. 자, A의 정규분포는 그냥 얼마야? A는. XA. A는 얼마야? 16의 6의 제곱인 거지. 16의 6의 제곱. A. XB는 뭐가 되냐면, B는 어딨어? 10에 평균이 10이고, 네. 평균이 10이고, 얼마냐면, 표준 편차도 6의 제곱이야. 둘이 똑같네. 6의 제곱 이렇게 따른다고 한다. 그렇죠? 됐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16개 뽑는 건데요, 내가? 지금 여기는, 내가 지금 뭔가 문제를 정확하게 안 봤나 봐. 뭔가 정확하지 않아. 1000개씩 넣어서. 야, 이게 원래 1000개 들어있는데, 그냥 하나에서 이렇게 16개 뺐단 소리인 거지? 16개 제품을 뺐단 소리죠? 네,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본 평균이, 16개 표본 평균이 째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표본 평균 자체가 PX 바가
얼마 이상이냐면 12.7. 12.7이고 그 다음에 이상이면 그냥 정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건데? 네. 하죠. 합시다. 야, 봐. 이 녀석 어떻게 하면 되냐? 당연히 XA 바 이거 구해야 되겠죠? XA 바. 자,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16에다가 16개를 내가 뽑은다고 했으니까 2분의 3의 제곱이네요.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네. X 바 B가 어떻게 되냐면 10에다가 2분의 3이 아니라 16개를 뽑으니까 네. 16개. 네,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 그냥 확률 구하시면 돼요. 어떤 확률 구하냐면 얘가 지금 A 상자는 할인돼야 되거든. 그럼 12.7 미만인 것만 찾으면 돼. 뭐라고요? P X 바 A가 12.7 미만, 12.7 미만. 이거 확률 구하면 됩니다. 표준화해가지고. 이해됐죠? 밑에 건 어떻게 되냐면 P X 바 B가 얼마? 12.7 이상. 12.7 이상. 이렇게 따로따로 각계 격파하면 됩니다. 각계 격파하면 되죠. 이렇게. 됐나요? 이 정도이면 됩니다. 제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막 헷갈린단 말이야. XA인지 X바 A인지 이게 식을 세워야 뭔가 하는데 너무 막 식들이 애매하면 좀 짜증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다 했던 거라 뭐 그렇게 엄청 막 어렵진 않은데 그렇게 보시죠. 이거네 내가 못하는 거. 야 봐봐. 유형 6번 유형 6번을 펴봐 빨리. 유형 6번을 펴봐 빨리. 다 했으면 유형 6번을 펴봐. 그리고 지금 풀어봐. 내가 못하는 거야. 유형 6번 잘 못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이게 맞는 거 같은데? 맞지 않나? 한 번만 풀어봐. 유형 6번 13번 내가 못 푸는 그 문제가 맞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못 푸는 그 문제가 맞는 것 같은데 지윤쌤 끝나지 않았을까? 어느 생수의 사이서 한 병의 무게는 n에다가 500에다가 10의 제곱이에요. 이 생수에서 4병을 한 세트로 판매한다. 4병을 한 세트로 판매한다. 임의로 택한 한 세트의 무게가 2030 이상일 때 네 병을 한 세트로 봐. 전체 무게가 2030이야. 그러니까 X바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가 돼. 따라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X4는 4X바가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세트의 무게가 P 4X바가 203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렇죠? 그러면 PX바는 4, 5, 20, 4, 7은 28, 4, 5, 20, 57.5다. 이렇게 57.5가 아니라 570, 틀렸는데? 4, 5, 20, 4, 7은 28, 잠깐만, 나 이거, 잠깐만. 야, 2030 나는 뭐야? 4, 5, 20, 3, 0이구나. 30, 4, 7, 507.5, 507.5.
507.5 이렇게 되네. 그래서 지금 다 구하고 있지? PZ가 얼마가 되냐면 10분의 저기서 저거 빼니까 7.5. 그러면 PZ가 0.75. 틀렸나 본데? 나 틀렸나 본데? 아, X반 저게 아니지? 틀렸지? X반은 N에다가 N에다가 500에다가 4로 나누니까 2분의 10, 2분의 5의 제곱. 아, 4로 나누니까 2분의 10의 5의 제곱, 5의 제곱, 5의 제곱. PZ는 5분의 7.5. 그러면 PZ는 5일은 5, 1.5. 0. 네. 보자. 다 했냐? 답 나왔냐? 답 나왔어? 답이 몇 번이야? 2번인가? 2번 이렇게. 근데 여기 조금만 생각해줘. 여기 좀 나중에 좀 고민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부분만 조금만 더 고민해주면 된다. 산수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냥 너희들하고 같이 풀었는데 여기 보시면 생선 4병을 한 세트로 하거든. 그리고 임의로 택한 한 세트의 무게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4병을 한 세트로 할 거니까 X1, X2, X3, X4를 4로 나누는 걸 X바라고 한 다음에 걔를 내가 X바를 한 세트로 보는 거지. 그쵸? 근데 어쨌든 한 세트의 무게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X4의 무게가 한 세트의 무게가 되는 거야. 맞죠? 한 세트의 무게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4X바라고 하는 거지. 이해됐죠? 4X바. 그러면 우리는 P 4X바가 20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X바는 507.5가 나오는 거고 얘 이제 표준화하죠. X바로 식을 바꾸긴 해야 돼. 그래서 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틀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해됐냐?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이 문제 여기 할 때 식으로 잘 안 세워가지고 내가 좀 대충 이해해가지고 푼 것 같아. 4배 이러면서. 그래서 4X바 이렇게 그냥 대충 이해했던 것 같은데 너희는 정확하게 조금 기억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실내 구간 구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가 7, 8, 9 끝내버리겠습니다. 7, 8, 9 끝내버리겠습니다.